혼밥의 심리학. 당신은 고립된 것인가? 고독을 즐기는 것인가? 왜 혼자 드세요? 라는 무례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더 열심히 보는 척하거나 이어폰을 고쳐 낀 적 없으신가요? 혹은 친구가 오늘 점심 누구랑 먹어? 라고 물을 때 그냥 혼자 먹으려고 라고 답하면서 왠지 모를 묘한 패배감을 느껴본 적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소하지만 치열한 식탁 위의 심리학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당신의 혼밥은 외로운 고립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고독입니까? 단순히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지탱해온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해 나라는 개인의 내면으로 망명하는 심리적 독립전쟁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부끄러운 도피가 아닌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라는 감옥, 타인 지향적 삶의 피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밥은 무조건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이고 혼자 먹는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찍히기 일쑤였죠.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이런 현대인을 타인 지향형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내 안의 신념이나 욕구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사회적 평판이라는 안테나를 외부로 바짝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 안테나를 유지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메뉴보다 부장님이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야 했고, 내가 쉬고 싶은 마음보다 팀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사회였으니까요. 이런 문화 속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받는 고립과 다름없었습니다. 본론 2. 당신을 지켜보는 눈은 없다. 조명 효과의 늪.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 현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조명 효과입니다.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이 조명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의 일거일투족을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죠.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있을 때 옆 테이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없나 봐 라고 수근거릴 것 같은 그 공포. 하지만 진실은 냉정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기 앞에 음식 혹은 자기들의 대화에 집중하느라 바쁘죠. 우리가 느꼈던 그 수치심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이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내면 지향형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타인의 안테나를 끄고 내 안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싶은가?를 묻는 순간 우리의 혼밥은 고통스러운 고립에서 우아한 고독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고립은 상짤 없는 감옥, 고독은 성벽 없는 자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선긋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고립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정서적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립은 수동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타인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죠. 이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통증을 느낍니다. 반면 고독은 자발적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잠시 안테나를 거두어들이는 선택입니다. 심리학자 폴 틸리히는 이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은 외로움이고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은 고독이다. 지금 당신의 혼밥이 즐겁다면 그것은 고독이고 주변의 시선이 무거워 꾸역꾸역 삼키고 있다면 그것은 고립입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권에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SOS,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런데 왜 우리 뇌는 가끔 이 고독의 시간을 간절히 원할까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멍하게 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죠. 현대인은 너무 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 타인의 시선, 끊임없는 카톡 소리까지. 뇌는 24시간 동안 사회적 모드로 돌아가며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이때 혼밥은 뇌에 주는 최고의 휴가입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젓가락질 한 번, 음식의 풍미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 뇌는 비로소 재부팅을 시작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복잡했던 감정이 정리되는 마법은 바로 이 자발적 고독의 식탁 위에서 일어납니다. 고독력, 정서적 성숙의 지표.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정서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타인의 확인과 인정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SNS를 뒤적이며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닌 의존에 가깝습니다. 반면 고독력이 높은 사람은 혼자 밥을 먹으며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압니다. 타인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죠. 내가 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타인과 만날 때도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혼밥은 타인과 더 잘 지내기 위한 가장 고독하고도 따뜻한 훈련인 셈입니다. 뇌가 느끼는 통증, 인지 재구조화로 이겨내기. 물론 이론을 알아도 혼자 식당문을 여는 건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입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집단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는 뜨거운 물에 댔을 때 반응하는 통증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성격 탓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실제적인 생존 신호인 셈이죠. 하지만 이 통증은 인지 재구조화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볼 거야 라는 자동적인 생각을 나는 지금 나 자신과 근사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주체적인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식당 안에 누군가가 당신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당당한 여유가 낯설고 궁금해서일 뿐입니다.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밥을 먹는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사회적 통증에 대한 강력한 면역력을 기르게 됩니다. 고독력을 기르는 나만의 식탁 혁명.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립의 안불함을 고독의 품격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디지털 단식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이 혼자 먹는 어색함을 달래려 스마트폰을 보지만 그것은 진정한 고독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계를 통해 여전히 타인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화면을 끄고 음식의 온기와 식감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둘째, 나를 위한 의식을 만드세요. 대충 때우는 한 끼가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나 자신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무의식에 나는 충분히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는 속삭이는 강력한 자존감 훈련이 됩니다. 남을 위한 밥상은 노동이라면 나를 위한 밥상은 치유가 됩니다. 결론. 당신의 식탁은 당신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만 온전하다는 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강박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공허하다면 그것은 타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혼밥은 더 이상 외로운 나고자의 식사가 아닙니다. 타인의 손업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이자 나라는 존재의 주권을 찾는 독립선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이 고통스러운 고립이 아닌 찬란한 고독의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그 누구와도 당당하고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식사하시나요? 스스로를 대접하는 고독의 시간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